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는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좀 실제로 위험하셨던 장면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은 언제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달수 씨께는 촬영장 분위기가 좀 진지하고 무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은 누가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계속 연쇄적으로 붕괴 장면을 찍을 때 물론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특효팀에서 제작진에서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예상치 못하게 조금 더 양이 많아지거나 혹은 실제 돌이 떨어지거나 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사고가 나진 않았었고 계속 확인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네, 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크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먼지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먼지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현장 분위기는 뭐 굉장히 밝았습니다. 예, 그뭐또 추위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한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현장 분위기 메이크는 우리 감독님, 예. 고급스러운 유머로 저희들을 많이 웃겨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에이드 하수정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개봉했다 약간 마션 같은 그런 분위기도 저는 조금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고립된 이후에 이제 한국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소름 돋기도 했는데 감독님 어떤 의도로 그런 걸 다 연출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전반에 흐르는 유머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2시간 무겁고 껌껌하고 칙칙한 영화를 제 스스로가 감내할 자신이 없었고요. 어떠한 이야기든 어떤 운반함에 있어서 유머가 들어가면 전달하기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무엇도 뭐 예를 들어 웃음이 암을 치료하지 못하더라도 암을 버티는 힘을 준다고 하잖아요. 웃음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재난상에 빠진 인물을 지켜보는데 그러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웃음, 아이러니한 유머가 있다면은 이 극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는데 훨씬 수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현실감을 느꼈다라는 거는 아마 제가 현재까지 영화를 하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현실의 그 발을 디디고 벌어지는 이야기. 어차피 영화는 가공된 현실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감 있는 영화를 보는 거를 즐겨 하고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따라 뭐 즐겨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뉴스토마토 함상범 기자입니다. 감독님하고 하정우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먼저 하정우 씨한테 질문 드리면 이 인물이 되게 긍정적인 그 모습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게 힘든 와중에서도 하정우 씨 특유의 어떤 사람 색깔이 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캐릭터에 자신을 좀 얼마나 좀 넣었는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하고요.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되게 대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무능함이나 어떤 의전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 좀 만드시면서 좀 걱정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좀 어떤 면을 좀 더 말하고 싶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에서의 캐릭터 소개가 일단 잘 짜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만큼 감독님께서 이정수란 캐릭터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 캐릭터를 가지고선 감독님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대입을 시켜봤었어요. 나라면 이렇게 갇혔더라면
하루 종일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 뭐 마음을 둘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그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삶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외부 상황이 그렇게 치닫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더 아이러니하게 이 정수란 인물이 조금은 좀 느슨하게 있어도 되겠다. 그것이 대비가 될수록 그러한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그 이 사고에 대해서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느슨해지려고 유연해지려고 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대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직도 겁이 많고 귀신도 무서워하고 귀신 영화 보면 화장실도 못 가는 겁 많은 사람이고요. 뭐 조선 시대에도 그러고 예전에도 풍자해악은 항상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현 사회 뭐 무능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 그러한 풍자해악이 있어서 가려운데 긁어주고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갈 바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일보 김구철입니다. 그 영화를 굉장히 이렇게 김성훈 감독님의 그 스타일이 잘 묻어나 있는 작품 같았고 초반부터 그 안에 갇힌 자와 밖에서 구하려는 자의 그 굉장히 밀도 있는 그 전개가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하정우 씨 특유의 유머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서 진짜 무겁지 않게 잘 따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 톤의 그 촘촘함이 마지막 엔딩으로 치달으면서 굉장히 급하게 그 저는 시계를 계속 봤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까 했는데 정말 후다닥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 구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런 방법도 써봤다 이것도 해봤는데 역시 뭐 어떤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안전 불감증이나 정부의 무능 같은 것도 이제 잘 보여주면서 왔다가 마지막에 그 이터널 발파 이후에 그 마무리까지는 그냥 해피 엔딩으로 치닫는 그냥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지금 그 오늘 그 시사 버전을 보시고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사실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럼 만들면서도 그러한 의문도 갖고 있었고 같이 만드는 사람들끼리 회의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생각한 바로는 그 간의 과정 지난한 그 뭐 우리 저희 최종적으로 35일 만에 구출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 리얼타임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지난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발견된 다음 그 다음 구출되기 전까지는 그 현재까지 생각하기엔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축약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TVN 뉴스의 오미정 기자인데요. 오달수 씨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좀 코믹한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 캐릭터는 정의감도 있고 기존과는 좀 다른 이제 톤으로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를 맡으신 소감과 어떻게 연기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뭐
감독님께서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하지몽 씨가 갇혀가지고 스스로 이제 특유의 아까 정우 씨랑 영화를 보면서 뭐 꿈꿔서야 하는 장면 있잖아요. 뭐 탱이 걔한테 욕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나리오 있느냐 물어보니까 애드립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밖에 구조 물론 급박한 상황이지만 좀 재밌게 하여튼 몇 군데 좀 썰렁한 데가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저는 뭐 이번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예. 앞으로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미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하정우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속에서 그 강아지랑 같이 연기하시는데 강아지랑 케미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속에서 이렇게 걔랑 같이 연기했던 그 소감이랑 뭐 재밌는 이야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마리가 있었어요. 네, 한 마리가 체력이 쉽게 떨어지니까 이제 두 마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밤탱이, 곰탱이라는 이 두 퍼그 견종과 네, 촬영을 했는데요. 한 명은 드라마를 찍고 한 명은 액션을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다 보니까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너무 놀랍게도. 아까 그 사료를 나눠 먹는 장면 같은 경우는 기적적이었어요. 정말 그냥 그 첫 번째 테이크였고 과연 이렇게 얘가 말을 들을까 해서 옆에 앉혀놓고 이제 같이 그거를 주고 받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게 기적적으로 찍혀서 완전히 너무나 운이 좋았죠. 일단 강아지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이제 어둠 훈련을 먼저 훈련소에서 진행을 해서 일단 촬영장이 세트가 전부 다 어둡기 때문에 일단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않게끔 잘 적응하게끔 이제 훈련을 시켰었고 그다음에 뭐 손짓을 하면 이제 짖는 것이나 아까 그 어떤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런 훈련을 3개월 마치고 제가 받아서 촬영 기간 내내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네. 물론 간식을 엄청나게 제가 줘서 제 옆에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네, 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탱이와 남지현 씨의 존재는 가급적이면 개봉 때까지 아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의 모신정 기자인데요. 하정우 씨, 오달수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세 분 그 배우분 호흡이 정말 그 이 영화의 완성도를 많이 높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남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와 구하려는 자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현장에서 만나시는 일이 별로 없이 전화 통화로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쫀쫀한 호흡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평소에 대화를 나누셨다든지 뭐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 배우분들만의 호흡을 나눈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다면 두 분 다 대답해 주세요. 두나 씨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두나 씨를 이제 처음 상영된 영화 보시고 두나 씨 연기에 대해서 두 분이 느끼셨던 점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의 캐스팅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그 가운데에서 감독님이 참 마음을 잘 전달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나 씨가 없는 제 분량을 찍을 때는 두나 씨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촬영을 어떻게 했다, 두나 씨가 어떤
그때 어떤 감정이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 어떻게 정수를 그리워하더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감독님께서 그 가운데서 잘 그런 마음들을 잘 전해 주셨던 것 같고, 사실 뭐 저는 관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아무리 대화를 하고 어떻게 여행을 가도 이게 가까워지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정말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마음이 딱 통하고 뭔가 잘 맞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시간이 없어도 정말 문자 한 통만으로도 그런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운 좋게도 이번에는 달수 형, 그다음에 두나 씨 어떤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뭐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뭐 그건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지금 영화를 같이 이제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세 명의 배우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저는 앞에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상하게 하정우 씨한테 이렇게 세 명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하정우 씨한테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심전심이랄까, 뭐 예, 뭐 딱 아까 하정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하정우 씨는 세트장, 우리는 뭐 로케, 뭐 자주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심전심이 이렇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뻔했는데, 두나 씨랑 이제 밖에서 이렇게 연기할 때 배두나 그 저기 눈밭에서 이제 쓰러지기 전에 통화하는 장면, 이게 배터리 다 돼가지고 이제 그때뿐만 아니지만 하여튼 배두나 씨가 연기할 때 옆에 컷을 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이랄까, 배두나 씨, 예, 정말 대단한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참 멋있는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는 사람. 처음 리딩 때, 이제 그룹 리딩 때 만나서 처음 그때 만났었는데, 정말 뭔가 시원시원하고 뭔가 꾸밈이 없고 굉장히 멋있고 뭐가 묵직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인상이 너무나 좋았었고, 그래서 끝까지 또 굉장히 또 클래식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식 바리바리 싸갖고 자기 분량 없는데도 와가지고 스태프들과 또 나누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저를 바라보는 어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영화의 한 어떤 장면에서 그 라디오 방송을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참 이게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민낯에서 나오는 그런 얼굴 표정이 참 쉽지가 않은데 참 대범하게 정말 진짜 리얼하게 연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시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나 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그 좀 전에 정우 씨가 얘기했던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슬픔을 간직한 채 뿜어져 나온 슬픔을 참으면서 걸어 나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거기 해당 기자님도 계실 텐데, YTN 어떤 복도에서 찍었어요. 거기 앵커룸이고, 거기가 이제 실제 복도고 실제 사용하는 장소에서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 작년 12월 달에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때마침 있어서 그 울면서 조용히 걸어와야 되는데, 이제 앵커룸에서는 시종일관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전화가 오고. 근데 저희가 촬영하는 양해를 구하는 게, 원래 촬영하는 안 되는 곳을 저희가 조용히 촬영만 하고 가겠다 해서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두나 씨가 끝까지 감정을 유지해서 그러한 장면들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 권혜림이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작인 끝까지 간다가 굉장히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혀 다른 쪽 장르를 선보이게 되신 소감이랑 그리고 전형적인 재난물이랑은 전체적인 톤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게 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간다를 마치고 이제 터널을 준비하면서 터널을 선택하고 터널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이 터널을 하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까지 간다는 어디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종일관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자신한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걸 극복해가는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어떠한 커다란 동선을 갖고 있는 영화라면 터널은 그 반대로 어떠한 작은 공간에서 똑같이 통제할 수 없던 상황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어떠한 인물을 집중하는 것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별성과 유사성을 이렇게 이어가면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 아시다시피 원작 소설이 있었고요. 예, 원작 소설도 아마 시작하자마자 터널에 갇혀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거두절미하고 대부분 다른 어떠한 길을 달리하는 그 지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 3분의 2 지점에 극단적인 극한 어떠한 재난에 처하고 그러고 나서 뭐 사람들의 군상들을 보여준다기보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원래 재난은 순식간에 오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오고 그 이후에 한 2시간 동안 펼쳐지는 그 이후의 일이 사실 더 재난과 같은 어떠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그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슈데일리 한혜성 기자인데요. 먼저 하정우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 촬영이 계속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에 따른 좀 후유증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폐소공포증이 잠시 생겼다거나 아니면 좀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잠깐 생겼다거나 그런 게 궁금하고 또 감독님께는 이 터널 사건이 좀 뭐 가상의 사건이긴 하지만 좀 정부의 이런 사건이나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좀 모티브를 얻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알려주세요. 뭐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그 공간이 또 계속 찍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분진과 먼지와 그 정체불명의 가루들 때문에 잔기침 정도 네, 진행이 되다가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펫CT를 한번 찍어본 거 네, 그거 말고는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세팅이 굉장히 정교해서 제 배우가 이제 제가 그 차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문짝을 뜯고 돌을 다 세팅을 하고 그래서 그것만 한 2~30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한번 밖으로 나오려면 그게 귀찮아서 그냥 차 안에 그냥 그대로 찌그러져 있었던 그 무료함 기다리면서 그거 말고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글쎄요, 제가 뭐 어떠한 모티브를 동기를 어떠한 사건, 어떠한 데서 뭐 구체적으로 얻었다고는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겪었던 어떠한 느낌들이 있지 않았을까.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첨가한다는 건 의도적으로는 더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다만 이 60 몇 년도 작품에 이만희 감독님의 생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그때 아마 광산 붕괴돼서 16일 만에 구조된 어떠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만희 감독님이 생명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 영화를 준비하다가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당시에 저런 영화를 찍다니 참 역시 대단하신 감독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저기 앞에 아까부터 주셨어요. 그래요? 네.
저희 앞쪽으로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하정우 씨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KBS 문화캐스터 서주희라고 하고요. 감독님 저희 클래식 FM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기왕이면 저희 KBS 클래식 주파수를 좀 소개해 주시지. 예, 그 농담이었고요. 제가 그 영화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 인터뷰를 좀 몇 분을 나눠봤더니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어떤 그 관객분들이 느끼는 감흥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좀 느끼고 갔으면 싶은 거 있으신지 감독님 그리고 하정우 배우께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주파수를 쓰고 싶었는데요. 안 된다 그래갖고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때는 꼭 쓰도록 싶습니다. 글쎄요, 이거 하나 사실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밌고 웃기고 액션이고 그런 것들 다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결국은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 생명의 중요성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지구상에 60억 명 맞나요? 60억 개의 생명이 있을 텐데 다 하나하나가 우주이고 전체이자 그러한 거를 우리가 까먹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달수영이 하는 대사 중에 도롱뇽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갇혀 있다고요. 그거를 자꾸 까먹고 있는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전 이 대사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달수영이 한 대사가 아마 이 영화의 전체 가장 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추가하면요. 그 대사를 좋아해서 감사하고요. 예. 그 생명과 인간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에 앞서서 각자 끝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오달수 씨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터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영화 이번 여름 방학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봉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뜨거운 날 먼 길까지 와줘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무더위 한가운데 개봉되는 저희 터널 시원한 재미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고스란히 좀 전달되길 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무대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